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 군 입대 혹은 군대 가는 남자친구 혹은 뭐 군대를 안 가도 한 번쯤은 당연히 들어봤을 이등병의 편지, 그 노래를 직접 쓰고 만들고 부르신 김현성님 오늘 귀하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현성입니다. 김현성 그러면 이등병의 편지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김광석 씨의 그 목소리로 기억하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들었으니까 한 내년이 아마 40주년쯤 될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파주 군 일대.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주 융성하게 잘 운영이 되는 네네네. 때인데 터미널에서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 노랫말을 썼어요. 썼는데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노랫말 정도로 거의 수정 없이 거의 한 번에 쓰다시피 한 꼴이죠. 저는 서울 예전을 나왔는데 네. 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꽤 늦게 간 편에 속했고 예. 왜 또 군대를 늦게 갔냐면 그 노래를 녹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네. 녹음해. 파주에서 어떻게 해야 노래를 하고 가수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그런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파주도 그럼 그때는 약간 시골이었어요. 아이 시골이죠. 그러니까 시골 소년이 가수가 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고 곡은 썼고 가수가 왜 되고 싶었어요? 그 어린 저는 소년이? 상고를 나왔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조금씩 만졌는데 아. 그 동네에서는 노래를 제법 한다는 이제 소문이 나서 오. 근처의 교회 일대에서는 그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술을 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상고에서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동네에 무슨 학원이 있는 것도 없고 음악을 어디 가서 할까 물어볼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막연히 그런 기대감으로만 서울예전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더니 저희랑 같이 노래 어울려서 막 기타를 치고 하는 애들은 밥 딜런이나 김민기를 다 지나갔어요. 아, 이미 거기서 뛴 거야. 그치. 다 마스터했어. 예. 와.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밥 딜런이 누군지. 야, 파주의 음악 소년이 서울 예전에 갔더니 나는 아직 한참 초딩 네. 수준인 거구나. 네. 거기는 뭐 엄청 1학년 때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대표로 노래를 했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유명해졌는데 1학년 때 이등병의 편지를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군대 가는 아이들 친구들 그때 불러줬어. 불러줬어요. 와. 그럼 그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혼자 불렀던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어디 발표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대학가요제를 좀 나가고 싶어서 같이 듀엣을 한 친구 후배죠, 저한테는. 저랑 이제 듀엣을 하면서 그 학교의 내에서는 유명 가수처럼 아닌 유명 그래요. 가수처럼 이렇게 예, 돼버렸는데 예. 집안 사정 때문에 이제 그 친구는 목사가 되면서 음악을 간두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저만 이제 동떨어져서 노래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1990년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결의 노래라는 사업을 해요. 예. 결의 노래를 전국에서 공모를 하는데 이등병의 편지가 이제 선정이 됐죠. 오. 근데 그 노래 녹음을 전인권 씨가 녹음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전인권? 예. 전인권 씨가 부른 이등병의 편지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예. 그게 그 당시 나왔을 때 채 뭐 몇 달 안 돼서 금지곡이 됐어요. 그 아니면 음반 전체 거의 한 반 이상의 노래는 거기에 이등병의 편지도 예, 포함됐어요? 포함됐죠. 그게 왜 금지곡이에요? 염세적이고 너무 슬프다. 그래서 에이? 그럼 꼭 금지곡이라는데 또 어떻게 해? 어머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그렇게 일이 해서 또 있었구나. 예. 잠잠해지는 거죠. 그렇지. 이 노래가 막 떠야 되는데 방송 금지를 해버리니까 알려질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을 어머나. 그만둘까? 어, 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 상처받았구나. 그리고 그냥 일반 소위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같은 노래를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노래도 어떤 걸 하면 돈이 되겠구나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별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처음에 전공을 할 때는 방송국 카메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거나 하고 어디 방송국이나 들어갈까? 그래서 그런 걸 해볼까 뭐 하다가
한 번 사는 건데 음악을 내 생애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20대 한 중반쯤에부터 이제는 내 직업이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쭉 살았는데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아예 그러니까 선언을 방송 해버리셨구나. 금지곡이 네. 된다는 것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최초의 금지곡이 된 것은 그 부대에서예요. 부대? 제가 현역으로 근무할 때 입대하기 이틀 전에 녹음을 해놓고 군대를 갔거든요. 저는 그 레코드사에서 녹음을 해서 저는 이제 녹음을 해놓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1년 만에 이 LP가 부대로 온 거예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이제 일요일마다 이 노래를 틀어줘야 저도 듣는 거죠. 일요일마다 이렇게 틀어줬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그 노래가 안 나와. 그래서 그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이 노래 왜 안 트냐 그랬더니 대장님이 틀지 말래요. 왜 틀지 말래? 그랬더니 이등병들 들으니까 운다고 틀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금지곡이 시작이 됐어요. 아, 그러다가 방송까지 갔구나. 네. 아니 그러면 그때 거기서 들렸던 노래는 전인권이나 김광석의 목소리가 아닌 김현성이 아니죠. 예, 부른 이게 목소리에 80년대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로 네. 녹음된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군부대 본인이 근무 있을 때 나왔다는 그래서 거네요. 그 부대에 친구들은 저랑 다 알았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1년에 한 번 군인들은 유격 훈련이라는 거를 받거든요. 엄청 힘든 거. 네. 네. 그 산속에서 이제 휴식 시간에 어디서 합창 소리가 들리는데 얼핏 저는 이제 아침 이슬인 줄 알았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쉬는 시간에 아침 이슬을 부르지 군대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들어보니까 이등병의 편지. 왜 본인 노래 너무 무심해? 저 멀리 저쪽 계곡에서 합창 소리로 들리는데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울컥해졌는데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왜냐면 나는 지금 군대에서 지금 박박 기고 있는데 저기서 합창을 하고 있으면 뭐해. 그때만 해도 벌써 TV를 틀면 장필순 씨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쟤네들 막 텔레비에 나오는데 나는 군대에서 지금 총 닦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 제대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늦게 갔으니까 그렇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소년이 나는 가수가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다들 친구들은 상대 가는데 나는 서울 예전을 가서 이래저래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곡을 만들고 친구들한테 불러주면서 인기 끌었던 노래를 딱 전인권이라는 대가수가 음반으로 탁 내서 와, 내 인생이 이제 가수로서 혹은 이 싱어송라이터로서 풀리나 이 희망이 딱 드는 순간에 방송 금지 이랬을 때 그 좌절감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 우리나라에선 가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스스로 아니야 난 돈보단 그래도 음악을 하기로 했으니 가수를 하겠어라고 선언하신 26살 그때 김현성을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어린 후배들이나 뭐 어떤 친구들이 어려워 보일 때 네. 옆에 계속 두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윤도현 군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릴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몇 년 있었지만 윤도현 군도 파주 사람이에요. 그래요? 문산이라고 하는. 네, 문산. 예.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정보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죠. 딱 그냥 본인 어렸을 때 생각이 났겠네. 윤도현을 딱 보고. 처음에 왔을 때는 있는데 그 헤비메탈 하는 팔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막 차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선배가 얘 괜찮으니까 하고서 데려왔는데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문산이래요. 그래서 나랑 음악을 하면 가난해질 수 있다. 그리고 빨리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딴 데로 가라. 나랑 음악하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그 내과에까지 내가 꼭 데려다 주마가 약속이었어요. 그 내과에 데려다 준 게 가을 우체국 앞에서인 건가요? 결국? 그 기획사에 있는 선배들을 제가 알아서 가끔 인사시키러 데리고 가죠. 워낙 이제 아이가 괜찮으니까 소문을 조금씩 내죠. 이렇게 얘 괜찮아 그러고 봐봐
그래서 몇 개의 기획사에서 이 친구를 자기네 기획사로 데려갔으면 좋겠다는데 다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 다음 기획이라고 하는 회사가 되는 전신의 그 기획사 쪽으로 이제 보내죠. 결정은 물론 이제 윤도현 씨가 했지만. 윤도현 씨 노래로도 유명하지만 요즘에는 뭐 드라마에서도 리메이크되고 방탄소년단 진도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그 명곡도 선생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노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0살 때쯤 썼을 거예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는 처음에 제목만 생각이 났었어요. 비슷한 제목들이 있죠. 지금도 안 지우고 있는 겨울 농협 앞을 지나며 라든가. 겨울 녹여 앞을 지나며.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농부들의 애환이라든가 앞에 또 겨울이 붙었기 때문에 농사의 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에피소드지만 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가을이라는 말을 빼고 푸른 우체국 앞에서라든가 아니면 작은 우체국 앞에서라든가 했으면은 1년 내내 노래가 여기서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 가을을 붙으니까 가을에만 나와. 시즌송이 됐단 말이죠. 네. BTS 진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불러서 K-팝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막 트위터에 리트윗하고 이게 되게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기사 보셨어요? 기사만 봤어요. 어떠셨어요? 결국에는 노래는 네. 그 부르는 사람의 소유가 돼요. 우리가 어떤 작가의 책을 사서 읽으면 그 책의 저작권 법적인 법이야 그 창작자에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소유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BTS가 가을 우체국 불렀을 때는 그러면 이게 저 친구만의 어떤 곡이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같은 노래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각 나라의 시대마다의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어떤 노래가 되었든 간에 그 부르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죠.